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자, 10월 25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10월 30일과 10월 31일 월말 경주로 펼쳐지는 10월의 마지막 주간 경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2주간 좋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핑계 같지만 갑작스럽게 번아웃 증후군이 왔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 일시적인 거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저 스스로도 또 그 위쪽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경마가 소외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받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운동으로 푸는데,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니까 운동을 더 빡세게 했죠. 그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병원에서는 지금 운동도 줄이다 라는 처방을 받았고, 이번 주 지금 오늘 컨디션은 굉장히 올라오는 저도 느낌이기 때문에 다시 본 모습 찾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못하면 그만둬야죠.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월 30일 토요경마 5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죠. 국내선마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21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13조의 베스트 탑이 전경주 체중이 불었었고, 전경주 잘라버렸는데 역시 체중도 불었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마체도 좋아요. 근데 조교 강도를 올리질 않아요. 13조의 조교 패턴은 정상적인 조교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13조 조교만 보면 산악구보만 시키고 주로에서는 또 살살살살 다니고, 이걸 또 믿고 공략할 수도 없고, 일단 41조의 좋은 관계가 전경주 1700m를 뛰고 경주 거리를 줄였습니다. 이 부분 중요해 보이고요. 안장은 김용근 기수가 아마 기승할 걸로 보이죠. 오늘은 관리사가 가볍게만 조교를 했습니다만 주말에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특별히 강한 순발력을 가진 마필이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의 전경주의 초반 선행력 정도면 다시 한번 선행을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냐. 53.5라면 부중도 좋고요. 김태희 기수가 정말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 33조의 빅리버가 김태희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져요. 54.5의 부담 중량인데 감량 이점을 대폭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감량으로 얼레벌레 붙어 들어가는 이런 느낌. 전경주에 입상을 끌어냈던 아델랄의 40조 마방. 자, 이 녀석은 56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힘을 실어서 조교를 했고 딱 그 정도의 모습, 조교로는 딱 그 정도의 모습. 김효정 기수가 기승해서 시간과 거리의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24조의 마칼로 파워는 이거 누가 탈지 하는 부분, 지금 관리사가 조교를 하기 때문에 누가 탈지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전력은 다 나오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주력에서는 열세입니다만은 31조의 조이풀 K도 안토니오 교수가 다시 기승 예정이에요. 53조의 은혜파도 1400m 입상 이후에 조금은 아쉬움을 좀 가지는 그런 모습을 전경주에 보여줬죠. 기복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오늘 가장 늦게 조교를 했던 마필이 20조의 농본바다입니다. 자, 김효정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는데 장추열 기수로 안장이 교체돼요. 이 부분 안장 교체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부분 는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에서 좀 더 조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선마 5등급 1200m 경주로 펼쳐지는 10월 30일 토요경마 6경주 17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7조의 로드란이 문세영 기수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요. 작년 11월 달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으로 1200m를 1분 13초대에 완승을 거뒀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날 주행 재검 당시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가 주행 재검 당시 문세영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았었는데 전경주의 박현우 기수가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고 아쉬움을 좀 가졌죠. 자, 문세영 기수, 적임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건 1200m 정도는 1순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노드란 가져갈 수 있겠죠.
컴플리트 스타가 역시 전경주 선두 위각으로 돌아가면서 순발력의 아주 향상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 모습 딱 유지가 돼 있고요. 6점 하방의 그린 폭주는 전경주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입상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개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박으름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입니다. 전개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을 가지는 마필은 41종 마방의 루미너스 퀸입니다. 전경주 인기 1위였죠. 인기 1위였는데 잘라버렸습니다. 조교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잘라버렸는데, 자, 이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조교가 다시 들어와요. 이건 선출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김용군 기수가 다시 기승하기 때문에 자, 요 녀석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51주의 모닝뉴스도 이역 기수에서 안장이 교체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라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다. 일단은 로드랑과 루미너스 퀸을 앞세우고 나머지 마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10월 30일 토경마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로 펼쳐지는데요. 16대 마필들이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전력 차이가 아주 엇비슷합니다. 40초의 블루케이가 순발력은 대단한 모습이죠. 아직까지 조교를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주행심사 시 1분 00초를 끊어냈거든요. 공백은 스타드팜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상당히 휴양이 잘 된 모습으로 말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훈련 강도 부분을 좀 더 체킹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6조 마방의 세네선이 전경주 1400m를 선행으로 우승을 했고 후미권에서 추입도 하는 녀석이에요. 하만식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한다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어두는데 전경주 같이 아주 강한 강도는 아니에요. 일단 57kg의 부담 중량, 전경주 대비해서 4kg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나는 스타 지하주 기수인데 이게 누가 탈지 하는 부분이고, MJ 포인트 52조 마방에 딱 그 정도 모습을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이고, 파워타워 16조 마방 김동수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전경주 전력의 신장세, 그러니까 이리마인 대천월장과 거의 도착차가 없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가장 또 눈여겨서 봐야 되는 마필은 눈부신 한생이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문세영 기수가 적임 기수란 말이죠. 이게 선행도 가고 최적 전개도 가는, 전개적으로는 아주 자유로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10월 30일 토경마 8경주입니다. 11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국내사마 3등급 1800m에서 뛰게 됩니다. 별정 B형 방식으로 오면서 이 경주에서는 오히려 부중이 좀 유리해진 녀석들이 있어요. 만석지기가 항상 고부중을 시달렸는데 이번에 박태준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면서 55kg의 부담 중량이에요. 그렇다면 전 경주 대비해서 3kg의 부담 중량 이점을 가지게 됐고 선취비 자유롭고 전개적인 부분이 유리한 만석지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머니지프는 김정준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1800m 꾸준하게 순위권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도를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딱 김정준 기수 딱 그만큼씩만 조개하고 꽉 착순 것만 갖다 대니 환장이 좋겠습니다. 자, 34조의 최강 파티 전경주 1700m 완승을 거뒀고 그 전에도 입상을 끌어냈죠. 54kg의 부담량 나쁘지 않습니다. 딱 그 정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근 모습으로는 최강 파티가 좋죠. 이 53조의 대한질주도 선행으로 1800m, 1400m, 1400m, 1400m 완승을 거두고 지금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8전을 뛰면서 7번의 입상, 박으름 기수 기승 예정인데 56kg 부담 중량, 이 네 마필 어떻게 다툴 것이냐 하는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쪽에서 우위를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조교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초인 강자가 좀 살아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10월 30일 토경마 9경주입니다. 12두의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서울 탱크가 56kg의 부담 중량, 에코빌이 57kg의 부담 중량, 장산포에버가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55kg의 부담 중량이에요. 이 장산포에버가 전개적인 부분만 잘 잡는다라면, 게이트 조건만 잘 잡는다라면 선행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전경전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장산포에버예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밸런스가 무너졌던 부분,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시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임인의 안토니오 기수죠. 안토니오 기수가 1800m를 두 번의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선행 상대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화킹은 임기영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 슈룹
박으론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조교 모습은 좋습니다. 역시 적임인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 굿 필승. 1800m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 뭐 탄력감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5조 마방의 금노열은 유승환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이고 추임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1800m가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마체 자체가 조금 왜소한 맛이 있어서 이 부분 승급전에서는 어떨 것이냐는 부분. 오늘 조교까지로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장산포에보, 슈룹, 구필승, 에코빌도 강도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전경주만큼 이 부분이 고민되고, 장산포에보는 오늘 괜찮았습니다. 구필승은 딱 유지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슈룹도 나쁘지 않게 유지하는 모습. 10월 31일 일요 경마로 갑니다. 3경주 2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돼 있는 경주입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마필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37조의 소베라니아가 편성표상 일단 출전 등록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데, 이게 토요일날 구절 염자가 와가지고 다리 쪽에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소베라니아의 출전 취소로 이득을 본 마필들이 좀 있죠. 유쾌한 선택 같은 마필도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전 경주 2위로 승급한 마필이고, 흙을 맞는 걸 아직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 경주 3위 최적 단계를 갔지만 흙을 맞는 걸 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이라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15조의 거센 파워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그 정도 모습 유지가 돼 있고, 33조의 빅레드, 전경주 중위권 전개 이후에 아쉬움을 좀 가졌는데 철경기수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가능성이 있겠고, 31조의 블루해머는 전경주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변화를 줬었어요. 전경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후미경 격차, 직선 종반 나름 나오는 모습 속에서 진로가 막혀버려 가지고 경주를 제대로 풀질 못했던, 복귀상으로는 걸려 들어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블루해머, 이번에 다비드 기수예요. 이번 경주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전경주 잘라냈던 원지죠. 22조의 원지. 전경주에는 잘라드렸지만 이번에는 다시금 도전해 볼 수 있겠고, 소베라니아가 없기 때문에 전개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원지의 근소한 우세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 일요강마 4경주입니다. 2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고, 뭐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도 있고, 자, 일단 34조의 주입을 하다가 다비드 기수로 안장이 교체돼요. 최근에 안정적으로 1400m 연속 급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고요. JS 파워, 2조 마방의 JS 파워도 뭐 선행으로 2연승을 이어가고 있죠. 선행으로 2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 최근에 2연승을 달성하고 있는 천지폭풍도 딱 그 정도의 모습. 근데 이건 최근에 완전히 깡바닥 원단 추입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부분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늘어난 거리는 결코 불리해 보이지 않죠. 저는 이번 경주 가장 관심권에 둬야 되는 마필은 바로 52조 마방의 스파플래터입니다. 전 경주 컴마일 경주에 출전을 해서 아쉬움을 좀 가졌죠. 근데 이제 큰 경주에 뛰다 보니까 마필이 한층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주 주기를 빠르게 당겨 나오는데 하만씩 계속 기승했는데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파플래터를 좀 더 관심 있게 이번 경주를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0월 31일 일요강마 5경주입니다. 20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레드백, 전 경주에는 이제 경정맥염이 있어서 예우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라스트보스 벌말대장, 이거 매주기시로 공략을 했던 경주죠. 레드백은 잘라냈고, 근데 박현호 기수 다시 기승 예정인데 나름대로 끝걸음을 보여줬어요. 늘어난 거리가 레드백에게는 크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31주의 탱크삭스 멀로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입니다. 지구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데, 자, 이 녀석 이 편성 정도라면 이번에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탱크삭스 가져갈 수 있겠고요. 흑룡가모와 골든배치, 흑룡가모도 뭐 훈련 모습은 취입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리 나쁘지가 않고요. 골든배치, 구조마방의 골든배치는 김용근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아직 강도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흑룡가모는 33조 마방의 마필이고, 그 다음에 전력에서는 좀 열세긴 한데
12조의 런런런 최범현 기수로 안정이 교체되는데 과연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 전력이 조금 더 신장될 걸로 보여지는데 얼마만큼 신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탱크 삭스와 레드백을 먼저 보면서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의 변화 가능성을 좀 타진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10월 31일 1호 강마 6경주입니다. 21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자웅을 겨루게 되는 경주입니다. 청담 탱크 30조 마방에 멀로 기수가 기승 예정이에요. 전 경주에 멋지게 입상을 끌어줬죠. 1700m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고요. 김하연 기수가 계속 아쉬움을 가졌던 21조의 풀부스터 전 경주에도 선행을 나가서 아쉬움을 좀 가졌는데 상대들이 좀 강했던 부분도 있고,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보면 조건에 따라서 보면 되겠고, 안양 옥새는 안토니오 기수 기승 예정이에요. 원래 전주 출전 예정인데 전주 쓰지 않고 한 주가 미뤄졌던 마필이고, 선취비 자유롭고 아직까지 포기하기에는 이른 마필이 안양 옥센이죠. 49주에 달리는 빛깔 김용근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전경주 조금은 워낙 후위권에서 놀다 가셨는데 이렇게 끝날 마필은 아니죠. 오늘 조교 모습은 괜찮아요. 33주에 킹카모루 흙 맞는 걸 아주 심하게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흙을 안 맞고 경주 전개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 경주에 추천을 드렸던 싱그러운 타임, 싱그러운 타임을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는 원래 이게 상금순위에서 밀려서 출전을 하지 못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최선의 강공은 필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와 부합하는 마필이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출전을 못하는 마필들 상금 부족으로, 그렇다면 상금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싱그러운 타임의 강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입상까지 연결을 멋지게 시켜줬는데 이번엔 좀 쉽지 않겠죠. 오히려 19조 마방에서는 저는 눈여겨보고 싶은 마필이 콜조이예요. 이 녀석은 선행 추입 선입까지도 자유롭게 구사를 합니다. 전경주 체중이 11kg가 빠지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도 못했고 1800으로 거리를 늘려버리니까 풀빵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적정거리 1700으로 최범민 기수가 다시 기승한다면 이번 경주 가장 재밌지 않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1호 경마 7경주입니다. 12두의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더 건프가 있습니다. 30조 마방에. 이거는 좀 사연이 있죠. 스토리가 있는 녀석이죠. 원래 전주 KRF 컵 클래식 경주에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상금순위에서 들어가서 출전이 가능했던 마필인데 의도적으로 출전을 하지 않고 한 주를 미뤄서 이 경주에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더 건프가 거기 가봐야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었을 거니까 한 주를 미뤄서 자기 깜냥, 그러니까 깜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릇이죠, 그릇. 깜냥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릇이 안 된다고 보고 한 주를 미뤘어요. 오늘도 조교 모습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전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언 삭스와 아이언 삭스 14조 1등급 승급전을 펼치는데 이게 문세영 기수란 말이죠. 최근에 완승을 거둬버리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의 전개적인 다툼,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두 마필의 선행 가능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말들 강토마는 전 경주에도 안 됐던 이유가 이미 58kg라는 것은 한계 부중, 강토마에게는 한계 부중이 넘어섰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 57kg라면 이거 한계 부중 이하에서 한번 해볼 만한 이 56 정도가 좋고 57.5에도 지난 1월 달에는 입상을 끌어냈어요. 57 정도라면 크게 부담이 없는 편성이고 이번에는 편성이점, 전개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42조의 이철경 기수가 기승 예정인 다크 플레이어, 훈련 강도는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주력을 신장을 시키는데 어떨 것이냐. 이역 기수에서 하만식 기수로 교체되는 부분, 플래티넘 유로죠. 최근에 걸음이 남쪽 계속 걸음이 나오면서 아쉬움을 가졌는데 전개적인 부분은 있어요. 유리함은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출전을 또 못하고 있었던 마필이 22주의 울트라 로켓이야. 이게 선취비 자유롭기 때문에 역시 한 발을 쓰고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치는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가 문화균어 같은 경우 6조 마방에 태평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는데 이제 공백이 너무 길죠. 더 건프와 아이언 삭스가 나가면 1순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1800m는 두 마필 모두 1순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댕댕으로 끝난다기보다는 게이트 전개 조건, 게이트 조건에 따른 나머지 말들의 반사이익을 어떤 마필이 누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고, 두 마필의 게이트 조건은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 살펴보면 되겠죠. 자, 10월 31일 8경주 농협 중앙의장배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컴플리트 50주에 컴플리트가 출전을 못해요. 안 해요. 2차 등록에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주가 오히려 이제 다른 마필들에게 이제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전경주 문화일보배에 출전하지 않았던 마필 중에서는 이제 아스펜티앙이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하고 이번에 농협중앙위정부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아스펜티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녀석이에요. 미국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위드 디스팅션 다리 쪽의 질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세마 때 제 생각에는 2세마 3세마까지 부쩍 당겨 놓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스펜티앙 전경주 보였던 주력이면 무시할 수 없죠. 10조 마방의 두마필 승부사와 원평가속, 전경주 이제 문화일보배에서는 원평가속 아주 짭짤하게 또 배당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하만식 기수로 안장이 교체돼요. 승부사가 조교시 모습은 더 괜찮습니다. 이제 전개 조건, 이것도 뭐 선행성으로 경주 전개를 펼치기 때문에 전개에 따른 부분 승부사가 뭐 선행을 나간다면 더 좋겠고, 여기에 이제 퍼플 K가 있죠. 지금 불방울이 오늘도 불방울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지 않냐. 골망염이 10월 20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 조교를 하루에 6바퀴씩 지금 돌리고 있는데, 타는 기수 면면을 봐도 그렇고 이 불방울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40주의 퍼플 K는 김용근 기수입니다. 전경주 59초대를 1000m를 끊어냈기 때문에 선행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체형적, 상마학적으로 보면 정방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정방형에 가까운 상마학적 모습을 가진 마필들은 대부분이 단거리형 마필이에요. 그래서 퍼플 K는 1200m까지는 아주 적정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 1200이 넘어서면 조금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상태는 뭐 아주 우수할 만큼 좋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고요. 전개적인 부분에 더 유리함은 벤칼 프린세스가 가지고 있죠. 전경주부터 망사가미로 변화를 주면서 흙 맞는 걸 보강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아직도 흙 맞는 걸 좀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적응력을 배양을 하고 있는 만큼 선행마가 많은 승부사 원평가속 퍼플 K까지 선행마가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벤칼 프린세스도 오늘 조교 모습은 괜찮다. 더블 엣지도 조교 모습은 괜찮은데 명함을 내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승부사, 아스판테앙, 벤칼 프리세스, 퍼플 K 이 네마필을 놔두고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게이트 조건을 보고 좀 더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월 31일 1호 강막 구경주입니다. 19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상 클리어가 이번에도 뭐 선행을 나간다라면 1200m 정도는 또 완승을 거둘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안장이 또 교체가 되는데 특급 안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옥스포드 킹이 아직까지 조교 강도를 확실하게 올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52조 마방의 빅터무는 뭐 송재철 기수 다시 기승인데 선행을 나가야 더 띄워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다 이제 빅터민 같은 경우 선행이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장상 클리어가 일단 선행 선입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둬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문학 제냐타 1조 마방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전경 요의각이 불리했기 때문에 잘라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문학 제냐타도 무시할 수 없는 편성이죠. 상태는 블루마카롱도 좋은데 과연 강도를 얼마만큼 끌어올려줄 것이냐는 부분이고, 스프링킹 딱 그 정도 모습. 이렇게 되면 저는 일단 장상 클리어를 좀 더 눈여겨보고 싶죠. 오늘 조교 모습은 장상 클리어가 조금 더 나았고, 나머지들은 훈련 강도를 확실하게 올려주지 않고, 빅터문도 뭐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았고요. 일단 장상 클리어를 전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죠.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는데 뭐 히테가 미너스맨, 온누리 줄주, 스카이모어, 미스터 인디, 월드 체인지, 킹 골리앗, 최강 케임, 흥바라기, 치프 인디, 스테디 챔피언. 전 경주 캐릭 컵마일 경주에 이제 출전하지 않았던 마필들이 몇 두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8조 마방, 부경 8조 토마스 마방의 스카이모어가 전경 1800m 완승을 거두고 도전장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19조 마방에서 두 마필을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어요. 더비에 월드 체인지와 킹 골리앗, 두 마필 모두 1800m 적응력을 배양을 하고 이번 경주 도전장을 던졌고, 25조의 최강 게임도 이번에 워낙 좋은 추임 능력을 전 경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7월 3일 경주에 제가 복귀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최강 게임 같은 경우에 유승만 더럽게 못 탔다, 내가 타도 왔겠다. 이게 복귀 내용이에요. 더럽게 못 탔어, 내가 타도 왔겠다. 그리고 나서 8월 29일 날 여유있게 우승을 해줬죠.
저도 이렇게 복귀 뜨는 말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복귀를 써놨네. 더럽게 못 탔다. 내가 타도 왔겠다. 그다음 치프 인디가 문세영 기수가 이제 도전 예정이고, 그래서 전경주와 같이 뭐 히트 예감에 흥발하기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이거는 다음 주도 코리안 더비도 재밌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고, 수요일 날은 하이든급 마펠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